자, 우선은 수학에서 닮으면 뭐래? 한 도형을 뭐 했대? 확대 또는 축소했는데 어떻게? 일정한 비율로.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도형 하나를 그리면, 자, 이 도형을 우리가 컴퓨터 많이 해봤잖아. 복사해서 여러분들이 붙여넣는 순간 뭐 했어? 이 둘이는 어떤 관계야? 어? 복사에 붙여놨으니까 합동이잖아. 똑같은 거 아니야? 합동. 얘가 A, B, C고 그 다음에 C, D, E라고 하면 D, F라고. 자, 어느 각이 같은 거야? A 각이랑 D 각이 같은 거고 B 각이랑 E 각이 같고 C랑 F가 같겠지. 그치? 길이도 어느 길이 같아야 돼? A, B랑 D가 같고 각각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겠지. 용어는 반드시 알아야 돼. 대응변, 대응각. 같은 이 친구를 갖다가 포개했을 때 겹쳤을 때 포개질 때 대응하는 각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합동 쓰는 거 어떻게 썼어? 삼각형 ABC와 삼각형. 자, 그냥 내가 EFD 이렇게 마음대로 쓰면 큰일 나. 반드시 어떻게 써야 돼? 같은 각 순서대로 써야 된다. D각 이렇게. 합동일 때는 자, 이렇게 쓰면 넓이가 같다는 의미고 하나 더하면 우리가 합동이라는 개념이지. 자, 근데 닮음은 도대체 뭐냐 이거지. 닮음은 확대 또는 축소한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다시 자, 요 도형을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붙여넣을 때 붙여넣으면 합동인데 얘를 이렇게 늘리지 말고 비율이 같지 않은 거야. 가로만 늘어난 거지 또는 세로만 늘어나도 안 된다고. 다른 모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딜 잡고 늘려야 돼? 이쪽이지. 이게 모양은 같으면서 크기가 변하는 거지. 그래서 닮음이란 결국 확대되거나 반대로 생각하면 축소됐다라고 생각하면 돼. 확대 또는 축소가 닮음이야. 그래서 닮음의 개념은 그렇게 알아야 되고. 자, 닮음은 우리가 영어로 similar가 영어로 닮았다는 뜻이래. 그래서 S자를 타고 왔는데 얘를 좀 눕혀놨어. 이렇게. 닮음 교육 잘 안 되는 사람은 어쨌든 좀 연습하면 돼. 자, 이게 닮았다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각을 쓸 땐 반드시 어떻게 써야 돼? 합동처럼 같은 각 순서대로 써야 된다. 그래서 삼각형 ABC랑 삼각형 같은 각이야. A각이랑 D각이 같은 거니까 D, E, F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것까지 알면 되겠고. 자, 닮으면 어렵지 않죠?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아. 문제가 어려운 거지. 그 다음에 각의 크기는 같은 거야. 중요한 거. 자, 닮았을 때 뭐는 같은 거라고? 각은 같아. 뭐가 다른 거야? 길이의 비가 다른 거야. 길이가 다른 거야. 아니, 길이의 비가 다른 게 아니라 길이가 다른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3이고 4고 5면 직각이 돼야 되니까 선생님이 6이라고 할게. 자, 그럼 요걸 2배 했어. 2배. 예를 들어서 2배로 키웠다고 해봐. 이 길이 얼마야? 이거와 대응하는 변이 이 길이야. 그래서 8이 될 거고. 그래서 대응변의 용어도 알아야 돼. 이 친구가 2배 된 거고 이 친구가 2배 된 거. 여기는 6.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EF는 11. 그럼 우리 닮은 비를 몇 대 몇이라 그래? 닮은 비는 길이의 비인데 길이의 비가 모든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1대 2가 된다. 가장 간단히 나타내면 4대 8, 3대 6, 6대 12 다 1대 2가 된다. 여기 이제 닮은 비지. 길이의 비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밑에 있는 내용인데 자, 요 삼각형의 둘레 길이가 얼마야? 둘레 길이 3 더하기 4 더하기 6이죠. 맞아? 얼마? 14. 줄면 안 돼. 여기는 둘레 길이 얼마야? 이 친구는 8 더하기 작은 수숫수가 6 더하기 8 더하기 12 더하면 얼마예요? 26이지? 그래서 일부러 더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잘 등장해서 그래. 어떤 문제? 자, 두 도형이 닮았는데 닮은 비가 1대 1에. 그리고 이 작은 도형의 둘레길을 줬다고 여러분한테. 그러면서 큰 도형의 둘레길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학생은 이걸 다 구한다고. 다. 그래서 다 더한다고. 그렇게 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야. 근데 그렇게 구한 사람이 있다고. 근데 그러지 않아도 돼. 자, 모든 변이 각각 2배가 되면 합도 2배가 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된다. 여기서 길이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굳이 큰 도형의 둘레길을 줬을 때 작은 도형의 둘레길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하나 구하려는 생각이 틀린 건 아니지만 문제를 풀 때 그렇게 접근하면 시간을 많이 쓴다고. 그리고 어쩔 땐 길이를 못 구하게 된다고. 그래서 반드시 길이의 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거고, 닮은 비는 요 밑에 나오지만 무슨 비다? 길이의 비에 해당된다. 길이의 비에 해당된다. 이거 잊어먹지 않아야 돼. 길이의 비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항상 닮은 도형은 여러분들이 외워야지. 자, 항상 닮은 도형 뭐 있어? 항상 닮은 도형. 우선 원은 완벽하게 크든 작든 똑같은 모양인 거 다 알죠. 자, 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평면 도형이야. 평면 도형에서 원. 또 뭐 있어? 평면 도형에서 정다각형이 정다각형. 누구? 정다각형.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그치? 정육각형. 이 정다각형의 뜻이 뭐냐면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거야. 각이 모두 같다고. 그래서 우선 닮은 기준이 뭐야? 모든 각이 같아야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이제 파생적으로 나온 애가 얘야. 어느 친구? 얘는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얘는 왜 무조건 닮았을까 생각해보라. 직각이등변삼각형 왜 무조건 닮았을까 생각하면 정사각형을 반으로 쪼갠 게 직각이등변삼각형이야. 그치? 그러니까 완벽하게 닮은 거 이렇게 반으로 쪼개도 이제 이 닮은 도형이 항상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모두 가능하겠어. 솔직히 말하면 그건 잘 등장하지 않지만 정삼각형을 반으로 정확히 쪼개면 어떨까? 닮았을까 안 닮았을까? 닮았겠지. 그래서 정다각형들도 이렇게 접근하겠지. 자, 이건 너무 쉬워서 선생님들이 이제 항상 닮은 걸 물어볼 때는 변형을 한다. 여러분들을 최대한 헷갈리게. 그래서 문제에서 만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입체도형에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건 정다면체. 그래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내용이라 얼핏 기억이 안 날 수 있지만 정다면체는 자, 숫자로 해보자. 4면체, 6면체, 8면체, 12면체, 20면체가 있다. 5개의 도형만 있다고 배웠죠. 자, 삼각형으로 만들어진 게 얘야. 정삼각형으로 만들어진 거. 정사각형, 정오각형. 숫자로 외워도 되지? 4랑 6도 하면 10, 8이랑 12도 하면 20. 그래서 딱딱 떨어지지. 2개씩 하면 그 정도 기억하면 되고. 역시 0, 9도 항상 닮은 도형이겠지. 그럼 역시 반구, 9를 반으로 쪼갠 것도 항상 닮았겠고. 그 다음 요 부분까지도 잘 체크해놔.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부채꼴. 원도 항상 닮았는데 원도 쪼갤 때 중심각이랑 비례한다고 우리 배웠잖아. 그때 넓이 구하는 거. 요 중심각을 같게 만들면 항상 같은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까지 체크해줘야 돼. 쉬운 문제다 보니까 최대한 여러분들 혼란스럽게 만들 거라고. 자, 그럼 거기 나와 있어. 이제 닮음의 성질은, 자, 각은 모두 같은 거고 길이의 비가 일정한 거야. 그래서 확대 또는 축소된 거야. 2배, 3배, 4배, 뭐 2분의 1배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입체도형도 같은 선상에서 오면 돼. 그래서 이제 작은 입체도형을 그냥 확대가 돼서 커다래졌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러면 얘도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모서리 다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대응하는 면 다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고. 요번 시험에서는 뭐 면의 넓이나 부피로 가진 않겠지만 다음 시험에서 그게 적용이 되는 거라고. 기말 때. 그치? 이제 좀 더 응용되거나 어렵게 될 수 있어. 요번 시험에서 여기서 탁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건들다 마는 거야, 닮음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길이에 비에 대한 부분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모두 설명하고 있는데 그냥 아까 개념을 이해했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자, 우선은 닮은 도형이야, 원은. 그치? 그럼 반지름 길이의 비를 물어보면 그게 닮은 비야. 그래서 닮은 비는 여러분들이 확대된 도형, 축소된 도형에서 특정한 부분을 봐야 돼. 그러니까 대응변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얘가 확대돼서 얘가 된 거 아니야. 설마 얘가 확대돼서 얘가 된 건 아니겠지. 그치? 그래서 닮은 비를 볼 때는 대응변, 확대해서 딱 포개일 때 대응하는 변을 잘 봐야 돼. 그래야 길이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도형이 닮았다는 표시로 당연히 줄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이 편에서 A각이랑 E각이 같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 A각이랑 E각이 같은 거야. 같은 각을 반드시 찾아내야 돼. 그 다음 AB라는 변, 첫 번째, 두 번째 기호의 변이랑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기호의 변이 대응하는 변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순서대로 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야.
그래서 A, B변 그러면 요 변이지. 요 변에 대응하는 변은 EF야, EF. EF 여기라고. 대응변 찾아야 돼. 알겠어? 얘가 만약에 2배 닮음이라고 치면 여기가 6이면 여기가 12가 되는 거라고. 2배 닮음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야 이렇게 대응하는 변이야. 그 다음 대응하는 각 어느 각이야? 자, G라는 각이야. G라는 각. 그러면 자, 각 G에 대응하는 각이면 요 각이면 요 닮은 교를 봐야 돼. G 각은 요 각인데 세 번째죠. 그러면 A, B, C 세 번째. C가 대응하는 각이겠네. 그러니까 이 각이랑 이 각이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대응각, 대응변 읽을 줄 알면 돼. 자, 2번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실수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거 낚이면 안 돼. 자, 모든 구는 항상 닮은 도형이다. 자, 이거는 맞는 거예요. 자, 우리 옳지 않는 거 찾는 거고. 두 직사각형은 항상 닮은 도형이다. 맞아, 틀려? 헷갈릴 수 있다. 직사각형이 닮았냐 그러면 직사각형이 이럴 수도 있고, 그렇지? 이럴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 그렇지? 그 다음 두 정사각형 다시 두 정육각형은 항상 닮은 도형이다. 맞죠? 정다각형 우리가 항상 닮은 거라고 알고 있어.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은 항상 닮은 도형이다.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잡아놔야 돼. 그러니까 원도 여러분들 어떻게 쪼개느냐에 따라서 닮은 모양을 만들 수 있다. 중심각이 같으면 항상 닮은 부채꼴을 만들 수 있다. 한 내각의 크기가 같은 두 이등변 삼각형은 항상 닮은 도형이다. 자, 왜 얘가 아닐까? 그래서 어쨌든 답인데. 내각의 크기가 같은 두 이등변 삼각형. 그치?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돼? 각 하나 같으면 다 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이런 이등변 삼각형, 여기가 30도라고 해봐. 이런 이등변 삼각형이나, 여기가 30도인 이등변 삼각형이나, 어때? 여기서 말하는 건 한 내각이야. 특정한 내각 결정해 준 게 아니고 그냥 삼각형 안에 있는 각. 요 각이 지금 같잖아. 근데 이등변 삼각형이어야 돼. 또 맞잖아. 그러니까 이런 아닌 경우를 꼭 떠올려야 돼. 그래서 요 문제 풀 때 여러분들 반드시 의심하면서 풀어야 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서 푸는 거야? 의심해야 돼. 혹시 이렇지 않을까? 이렇게. 무조건 그냥 긍정 모드가 아니고 여기는 의심 모드. 여기서 그래서 아닌 예를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반드시 항상 닮은 도형들은 머릿속에 외워놓고 있도록 하고.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 이거. 어렵지 않지만 꼭 나와. 자, 3번에서 이제 역시 여러분들 묻고 있어. 대응하는 변, 대응각 요것들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어려운 건 아니고. 자, 뭘 물어보고 있지? 닮은 변 물어보고 있지? 그쵸? 그럼 여기서 잘 봐야 돼 여러분들. 자, A, B에 대응하는 변이 어느 거야? 첫 번째, 두 번째니까 2D야 2D. 여기 닮은 기호 잘 봐야 되고 기호를 잘 봐야 돼. 2D가 어디야? 여기야. 그럼 C랑 F가 닮은 B가 되겠지. C 대 F가. 나오냐 안 나오냐? 없네. 이건 아니고. 그럼 이걸로 찾는 게 더 낫겠다. 이게 일일이 찾는 것보다. 얘를 가지고 찾는 게 더 낫죠. 그치? 너무 많으니까. B, D. 그럼 B는 뭐냐 그러면 AC야 AC. 그럼 AC는 첫 번째, 세 번째라고. 그러면 D는 EF. EF 첫 번째, 세 번째 맞아? 그럼 얘 대응하는 면 맞네. 그치? 반드시 요 닮음을 나타내는 이 기호의 숨은 뜻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정확한 표현을 써야 돼. 자, 5번 입체도형도 문제로는 잘 나와. 근데 은근 실수해. 어려운 게 아니라 실수해 여러분들. 자, 우선은 얘는 순서대로 이렇게 모양을 대부분 그려주는데 선생님들이 살짝 돌리기도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고.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돼. 문제는 변형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하고. 어쨌든 닮았대. 자, IJ가 있어. 여기네. 그쵸? 요거에 대응하는 변이 얘기했지 뭐. 맞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있어? 딱 모양 보니까 같은 위치인 거 보니까 어때요? 이건 요 모양 그대로 닮았다는 얘기를 이제 해준 거야. 그럼 여러분들 이제 그대로 가져가면 돼. HG를 찾으면 되죠. HG가 요쪽이네. 그럼 요거 바로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되겠지? 그림을 돌리지 않았다는 얘기지. 이거는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는 것들 너무 쉽다고. 자, 요 문제 때문에 지금 아까 설명한 거야. 자, A와 B가 서로 닮았대. 그치? 그럼 여러분들이 닮은 B를 찾을 때 대응하는 변을 찾으면 돼. 대응하는 변. 그치? 그러면 우선은 뭐가 높이가 서로 나와 있으니까 높이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닮은 B를 찾으면 되겠네. 작은 도형의 높이가 8이고 큰 도형은 18이야.
그럼 간단히 해보자. 2, 4, 8, 2, 9, 1이다. 그래서 요 도형은 닮음이 큰 거부터 얘기하면 9대4 닮음이야. 큰 도형이 9면 작은 도형은 4에 해당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자, 뭐라고 했어? 원 A의 밑면의 둘레 길이. 자, A의 밑면의 둘레 길이를 구하려면, 자, 원의 둘레 길이를 알려면 역시 반지름으로 가야 돼, 반지름. 그치? 근데, 선생님 얘기는 요 작은 원의 반지름을 알려줬으니까 큰 원의 반지름으로 와도 되는데, 그치? 작은 원에서 둘레 길이를 구해서 큰 원의 둘레 길이를 구해도 된다는 얘기야. 물론 요거는 그냥 이게 구하는 게 더 낫죠. 작은 원이 반지름 4면 큰 원의 반지름은 9겠네. 그 다음에 역시 둘레 길이는 우리 2파이 r 다 알고 있지. 그 다음에 넓이는 파이 r 제곱. 자, 넓이의 부분은 요번 시험에 안 나와. 자, 둘레 길이에 해당되는 거고 어렵지 않죠. 자, 그렇게 해도 되고 또 어떻게 해도 돼? 작은 원의 둘레 길이를 먼저 구해보자. 2파이 r 4r 곱한 8파이야. 작은 원의 둘레 길이가 8파이고 큰 원의 둘레 길이 어떻게 하면 바로 갈 수 있을까? 선생님이 비를 쓰는 거 잘 봐. 작은 원이 4덩어리야. 큰 원은 9덩어리고. 그럼 작은 원에서 큰 원으로 가려면 작은 원을 하나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4로 우선 나누는 거야. 얘가 4덩어리 해당되는데 4로 나누면 요 계산은 한 덩어리가 되는 거야. 이거 이해 갔어? 그치? 거기다 다시 9를 곱하면 이게 9덩어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4대 9는 작은 원 대 큰 원의 길이의 비는 작은 원의 둘레 길이가 8파이니까 큰 원은 몰라 이렇게 놓고서 이제 풀어야지. 이렇게 푸는 게 아직은 이게 어려운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바로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걸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빠르게 여러 문제를 풀 때. 알겠죠? 이게 안 되면 이렇게 해도 돼. 상관없어. 순서가 틀리면 안 되죠. 비례식은 작은 거 대 큰 거는 작은 거 대 큰 거.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4x가 8파이 곱하기 9고 선생님 여기 4로 양변을 나누면 4분의 9 곱해지는 같은 식을 만들 수 있겠죠. 자, 10좀 얼른 해볼게. 아까 해봤으니까 AB에 대응하는 모서리가 GH래. AB, GH. 자, 그림 위치 안 바꿨다. 그대로 됐네. 그럼 면은 BEFC, BEFC, BEFC. 그치? 요렇게 요 면에 대응하는 면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순서 잘못 쓰면 안 돼. 얘가 뭐부터 시작했어? B부터 시작했지? 이거 그냥 아무렇게나 I부터 쓰거나 K부터 쓰거나 해서 틀리는 거거든. 반드시 H부터 써줘야 돼. 그래서 면 어떻게 돼야 돼? HK, LI 이렇게 써줘야 돼. 정확하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개 차이로 틀리거나 진짜 아쉽게 틀린다고. 진짜 보면 다 맞았다 그러고서 틀린다고 진짜. 자, 원뿔 합동이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합동이 떠올릴 수 있어. 원뿔 합동이 아니야. 원뿔을 이렇게 뾰족할 수도 있지만, 그치? 이렇게 좀 높이가 낮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항상 의심하라 그랬어. 등변 사다리꼴. 야, 등변 사다리꼴? 근데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없잖아. 그치? 자기만의 세상으로 가면 안 돼. 이렇게 돼서 이 각이 같은 게 등변 사다리꼴인데 요 각이 다를 수 있지. 그치? 얼마든지 다른 모양이 많다고. 아니야. 두 직각 이등변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 아, 얘 중요해. 그치? 정사각형의 반쪽이야. 항상 제 이름은 꼭 기억해라. 3학년 때 아직도 징그럽게 만날 거야. 그래서 두 마름모. 아니지. 이런 거 없어. 두 직사각형. 넓이가 같은 직사각형. 좀 망설여져? 그러면 안 돼. 넓이가 같을 수 있어. 얼마든지. 두 정팔면체. 자, 우리 정다면체는 이름이 좀 헷갈려. 그래서 4, 6 하면 10. 그치? 그 다음 뭐 있어? 8, 12, 20, 20 이렇게 해서 5개 됐다. 팔면체도 입체도형 중에 항상 닮은 도형이다. 정오각형, 정다각형 다 되지? 9는 무조건 닮았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연습할 때 한번 풀어봐. 정말 틀리나 안 틀리나. 자, 이제 이게 A4 용지 우리가 쓰는 종이들, 그치? B4, B3 이게 만들어지는 원리는 원래 커다란 원지가 있어. 그러니까 종이를 만들 때 가장 큰 형태로 만드는데 감겨져서 이게 온 걸 딱 절단했을 때 A 시리즈가 있고 B 시리즈가 있어. B 시리즈는 보통 출판 쪽에서 많이 써. 그림을 그리거나. A 시리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서 쪽이야. 그러면 자르지 않은 상태가 A1이야. 그럼 이거 반으로 정확히 자르면 이제 이게 A2지야. 이거는
수학적 계산으로 만든 종이야. 반으로 접어도 같은 모양이 만들어지게 한 거야. 그지? 그러니까 닮음이라고. 항상 닮음이라고.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자, 이제 크게 만들어진 원리 잘 기억하고, 그러면 이걸 다시 반으로 쪼개면 그때가 이제 A3이 되는 거야. 또 반으로 쪼개면 이게 뭐야? A4용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들이 대부분, 그치? A4용지지. 됐어? 그러면 이게 닮은 비를 잡아야 되는데, 닮은 비를 찾을 때 주목, 길이를 우리가 알지 못해. 주지 않아. 근데 뭐는 아냐면, 이 누워있는, 그러니까 요 A2죠. A2 용지. 이게 A1이면, A2 용지. 그럼 단지 여러분이 아는 건 이 길이의 반이라는 것만 안다고 내가. 됐어? 다시 요거를 이렇게 반으로 접었기 때문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은 건 안다고. 그럼 닮은 비를 여러분 비교할 때 A1이랑 A2의, 그러니까 이게 A2야. 요 위에 걸 다시 한번 여기다 그렸다 이거 A2. 그러면 A1이랑 A2의 닮음을 찾기는 어려워. 이게 닮은 비를 찾기는. 그치? 대응하는 변의 길이 알아 몰라. 얘가 X인데 이 대응하는 긴 길이에 해당하는 게 얘인데 얘랑 얘 길이비를 모른다고. 근데 어디로 넘어가면 알아? 1번에서 3번으로 넘어갈 땐 길이비를 알아. 왜? 이 긴 길이랑 A1의 이 긴 길이랑 A3의 요 길이가 2배가 된다는 거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닮은 비를 할 때는 이 종이 접는 거는 홀수끼리 할 수 있어. 홀수끼리. 또 짝수끼리 할 수 있고. 얘가 홀수랑 짝수를 물어보진 않아. 이 그림 여기 잡아. 여러분 책에 있지? 자, 그래서 자 전지를 자른 게 A1인데 요 A1이랑 닮은 비를 물어보면 A2랑은 닮은 비를 선생님도 모른다고. 물론 그걸 식으로 구할 수는 있어. 구할 수는 있는데, 알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접근할 수 없고 얘랑 누구를 기억해야 돼? 얘랑 비교할 수 있다. 됐나? 몇 대 몇이야? 여기 반이니까 이 길이가 정확히 2등분 된 겁니다. 반으로. 그래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2대1, 1대2야. 알겠지? 그래서 A3과 A1의 닮은 비는 몇이다? 얘가 더 작은 거야, 3자가. 그래서 1대2가 되겠다. 그러면 A1, A3, A5. 그러면 두 단계 넘어가는 걸 물어본다. 그럼 얘랑 얘가 어떻게 돼? 2대1이면. 근데 중요한 건 얘랑 얘도 2대1이야. 이렇게 2대1. 그치? 그러면 헷갈리니까 얘를 4라고 하면 얘는 2대1이니까 2지. 얘가 2대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자, 한 번 넘어갈 때마다 몇 배 되는 거야? 2배 또는 2분의 1배 해야 돼. 그럼 학교 시험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알겠어?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야. 홀수를 한 단계 넘어갈 때 2분의 1씩 커지거나 2배 되거나 작아진다. 또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겠지. 그치? 얘와 얘 닮음은 2대1 이렇게 되겠지. 됐어? 얘와 얘 닮음은 하나, 둘, 4대1 이렇게 되겠지. 한 번 더 내려가면 몇 대1 몇이야? 6대1? 6대1? 쿨라. 6대1이 아니지? 어떻게 돼야 돼? 다시 거꾸로 와. 여기서부터 키워봐. 여기 1이면 2배, 2배, 2배. 몇 대1?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와. 헷갈리면. 됐어? 이것도 책에 있어. 나와. 자, 6번은 원래 부피를 물어봐야 정상이야.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안 들어가. 부피비를 물어보는 문제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문제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데, 뭐라고 돼 있냐? 자, 커다란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이 21이고 높이가 60이라고 나와 있네. 그치? 그 다음 물을 부어서 물의 높이가 20cm래. 그럴 때 물의 반지름의 길이를 물어봤어. 근데 이 원뿔은 이게 닮았어. 뭐라고? 이건 닮을 수밖에 없어. 그치? 요 자기 모습에다가 이렇게 물을 분 거니까 다 같겠죠. 닮은 거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닮은 비로 접근해야 돼. 닮은 비. 근데 닮은 비를 읽으려면 대응하는 변을 잘 찾아야 돼. 그럼 이 작은 원뿔이랑 큰 원뿔에 대응하는 부분을 찾아내려면 길이를 봐야 되는데, 길이를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높이밖에 없다는 얘기야. 높이. 큰 원뿔의 높이랑 이 작은 원뿔의 높이로 닮은 비를 찾으라고. 큰 원뿔의 높이는 60이고 작은 원뿔의 높이는 20이네. 됐죠? 2, 3은 6이니까 3대 1이지.
반비가 3대 1이니까 큰원의 그쵸 원뿔의 밑면에 반지름의 길이 여기 21이면 얘는 3분의 1 하면 되겠지. 3대 1이니까 그치? 여기까지 할게.